안녕하세요. 해커스 기계 강사 이재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기계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기계 제도란 이제 어떤 것이냐면요. 일반 기계 기사 2차 시험 이제 필답이 있고 작업형 시험이 있는데 작업형 시험에 이제 배경 지식이 되는 꼭 필요한 이제 베이스가 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 기계 기사만 준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기계 설계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렇게 기능사와 산업 기사를 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 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입니다. 특히나 이제 일반 기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실기 작업형 시험에만 이제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산업 기사와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실기 모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특히 필기에는 이 기능사 산업 기사에 상당히 그 기계 제도라는 게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부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제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이전에 파트 1에서부터 파트 6까지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트 7번 치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치수 기입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 치수에 대한 이제 정의를 보자면요.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치수는 도면에 표현된 대상물의 여러 가지 크기, 위치, 자세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형식으로 모든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뭔가를 제작을 할 때 치수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한쪽의 길이가 10 그리고 위쪽의 길이가 9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치수를 입력을 했는데 잘못 입력을 했어요. 원래는 9가 아니라 8을 입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제작품인데 설계를 할 때 9라고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제작품이 나오는 것이고 또 제작을 할 때 몇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내지 못하고 그냥 1000개, 10,000개를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 이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제품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치수를 제대로 기입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호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기호들의 차이에 따라서 또 사용할 수 있고 없고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치수 관련 용어를 빠르게 좀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출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출선은 지시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지시를 하는 선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화살표 지시하고 있는 이 선을 의미를 합니다. 이 지시선과 인출선은 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라고 알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인출선이 지시선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여기 중심선은 중심을 의미하는 선이죠. 그래서 원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 선인데 이 두 가지 선을 중심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준선이 있는데요. 이 치수가 기입되는 선입니다. 치수가 기입되어 있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선과 이 지시선과 기준선은 다른 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이 이 동그란 부분 있죠. 여기를 이제 원점이라고도 하고 기점기호라고도 하고 기준지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원점, 기점기호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치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그냥 뭉뚱그려서 치수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치수 보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파란 부분, 이 화살표와 같이 있는 이 부분을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이 치수선 위에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게 돼요. 치수 값이라고 하는데 보통 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끝에는 이제 그 끝부분 기호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화살표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네. 요 치수선과 이 치수 보조선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치수 기입에 사용되는 선은 모두 가는 실선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는 실선. 외형선과 확실히 구별되도록 그린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시면 요 선이 이 부분을 외형선이라고 하고요. 이 치수를 이루고 있는 선을 치수선을 가는 실선을 사용을 해서 그리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서로 굵기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또 이 부분도 외형선과 굵기가 다릅니다. 이게 선이 굵기가 같게 되면 이게 외형을 나타내는 선인지 치수선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가게 돼요. 도면이 복잡해지게 되면 뭐 이건 단순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지만 정말 복잡한 도면 같은 경우에는 치수선이 외형선하고 구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잘못된 도면이죠. 그래서 치수 기입에 사용되는 모든 선은 가는 실선으로 한다. 이걸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 외형선과 확실히 구별이 되도록 그려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의 원칙이 있는데요. 네, 얘기하자면 필요한 치수를 명료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치수라는 거는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치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치수들을 간단 명료하게 알아보기 쉽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작을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보기 쉬운 대로 제작을 해서 기입을 해서 현장에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 도면을 갖다가 설계한 사람들은 금방 보지만 이거를 처음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명료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기입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 명확하고 필요하고 충분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치수는 선에 겹치게 기입하면 안 됩니다. 서로 겹치면 안 돼요, 선들이. 그리고 서로 치수선이 서로 만나는 곳에 기입하면 안 됩니다. 이 치수가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 치수선이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면은 서로 방해가 되겠죠. 네, 최대한 피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에 나타내는 치수는 다듬질 치수를 표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가공과 조립이 끝난 상태의 최종 치수라고 마지막 치수, 최종 치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치수를 넣어야 되겠죠. 중간 치수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치수는 가능한 주투상도에 집중해서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복 기입은 피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요한 치수를 명료하게 넣어달라고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주투상도에 집중해서 기입을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릴 때 뭐 정면도가 있고 뭐 우측면도가 있고 이렇게 평면도를 그리게 되면은 보통은 정면도에다가 이제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면도에 집중해서 치수를 최대한 나타내 주시고 여기에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거나 이제 구집이 우측면도나 평면도에 표현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여기다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치수는 되도록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하되 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계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치수는 가능한 간단하게. 예. 그리고 기준으로 하는 점이나 선이나 면을 기준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준으로 하는 곳을 이제 잡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관련 치수는 가능한 한 곳에 모아서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분산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치수를 기입하시게 되면은 정면도가 있고 우측면도가 있고 평면도가 있다면 가능한 뭐 정면도에다가 넣어주시고 나머지 꼭 우측면도와 평면도에 들어갈 부분이라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따로 이제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 기입한다. 각 공정이 이제 그 부분마다 공정이 따로따로 있는데 뭐 세 가지의 공정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세 가지의 공정 중에 이제 한 공정이 이제 잘 한 곳에 표현이 돼야지 막 분산돼서 표현되어 있으면은 제작하기가 쉽지 않겠죠. 공정별로 이제 배열을 분리 기입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 치수란 내용이 이제 뒤에 보면은 기호로 나중에 표현이 되는데 참고 치수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괄호를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얘기하자면 이 참고 치수라는 거는 요 아래에 도면을 보시면 요 부분이 치수가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치수가 들어가고 여기 또 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구집이 이 부분에 치수를 넣어주신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 숫자를 이제 얼마를 입력을 하고 괄호를 쳐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치수가 어떤 식으로 기입되는지 네, 이 그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네, 뒤쪽에 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은 가능한 마무리 치수를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길이의 치수는 모두 밀리미터의 단위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기호는 쓰지 않습니다. 밀리미터 기호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조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위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름의 기호를 이렇게 파이를 사용하는데 여기 파이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정사각형 기호라 그래서 정사각형을 의미하는 곳은 한 길이만 표현을 해도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정사각형에 대한 치수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에 뭐 정사각형 표시를 하고 이렇게 치수를 표시를 하게 되면 이쪽은 치수를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지름 기호는 이제 숫자 앞에다가 R을 사용합니다. 숫자 앞에 R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여기 R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쪽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못따기 앞에 못따기의 기호라고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잘라진 부분, 이런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요 앞에 이런 식으로 C 뭐 5나 C6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게 되죠. 치수 표시의 방식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그리고 화살표, 뭐 치수, 숫자, 인출선, 지시선이죠. 지시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치수 기입 부분에 이제 적당함과 부적당함, 적당하게 넣은 것과 부적당하게 넣는 것의 차이가 실제 현장에서 작업할 때의 난이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적합한 거를 사용을 해주셔야 문제가 없다고 작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작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도면을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보기 쉽고 읽기 쉽게 해주셔야 되고 뭐 분명하고 혼란하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치수선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치수를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게 됩니다. 앞에 여기 나온 내용들은 치수선과 치수보조선 두 가지 여기 나온 내용들은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능한 교차하지 않도록 끊는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아래에 나오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여기가 실제 이 길이를 재보게 되면은 이제 100이 나오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길 경우에 실제 그리게 되면은 100을 그리게 되면은 이 정도로 나오게 될 길인데 이제 이게 너무 기니까 여기를 잘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자면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파단을 해주고 치수를 넣어주시게 되면 아 이게 실제 길이가 100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치수선은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단면 쳐진 부분 여기 단면 쳐진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단면 쳐진 부분에 지시를 해줄 때는 이렇게 반만 표현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전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건 이제 반만 표현을 한 단면도이기 때문에 이쪽엔 보이지가 않죠. 치수를 넣기가 애매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파이가 들어간 이유는 이제 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치수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치수가 따로 삐져나왔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CAD를 사용해 보셨거나 이제 CAD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치수를 이런 식으로 치수가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실 거예요. 무조건 요 가운데 쪽으로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빠져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요 아래쪽으로 빠져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기본 치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지름에 대한 치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앞쪽에 파이가 들어간 숫자가 입력이 되게 돼요. 이렇게 또 반만 표현한 치수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앞쪽에 똑같이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 있죠.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서로 다른 부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파이 기호를 붙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치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치수 지시 공간이 부족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름이 이렇게 짧아서 지름을 넣기가 이렇게 치수를 넣기가 애매할 때 여기 지금 치수가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위쪽에 나온 대로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보면은 위쪽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반대쪽으로 이쪽이 치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온 대로 여기에 이 규격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셔야지 내 마음대로 넣게 되면은 시험 볼 때 감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조심하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치수를 넣을 때 이게 요 이제 동그라미에 대한 치수가 5파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일일이 이제 넣어줄 필요 없이 4개 다
4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4개가 곱하기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하고 숫자 5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렇게 4개가 있구나. 이 5파이짜리가 4개가 존재하고 있구나. 혹시 내가 이제 볼 때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어딘가에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치수는 요 사이에 요 원이죠. 요 원의 치수는 이렇게 28파이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반지름의 치수, 반지름 원호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반지름 치수를 나타낸다. 위에서 이제 파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이 10일 경우에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R5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R 보조기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9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9는 뭐냐면 이제 그냥 원이 아니라 얘기하자면 구슬처럼 실제 입체적인 그 동그라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공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멍이 뚫리거나 하는 구멍 같은 걸로 표현된 원이 아니라 9일 경우에는 이제 9R 하면서 그 뒤에 반지름을 넣어주시거나 9파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만 표현할 경우에는 이제 9가 영어로 스피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SR 사용을 해주시거나 S파이 이렇게 하고 뒤에 치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BC의 지시 방법은 가능한 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지름이 커서 치수선을 이제 긋지 못하거나 도면의 여백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보일 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는 치수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대로 아까는 이제 파이 값이라고 나왔는데 반지름 값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는 도면에는 대부분 이렇게 R 값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뭐 파이로 넣어줘도 되고 R 값으로 넣어줘도 되는데 이제 R 값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반지름 치수가 이렇게 연속된 경우 이런 식으로 누적돼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R7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요렇게가 R17이라는 의미가 되고 뭐 같습니다. 요렇게 값이 이제 R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부분 동그라미 부분 여기를 기점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반지름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 치수를 사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기점기호를 사용해서 누진 치수 기입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9의 치수, 9의 치수 이렇게 넣는 방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9의 반지름, 안쪽 9의 반지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9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예요. 이게 동그라미인데 이제 뭐 축구공 그냥 원이 아니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원이죠. 9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각도 치수를 의미하는 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각도를 입력을 할 때, 뭐 이거는 이제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특이한 점은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길이가 연결이 안 돼 있죠. 근데도 이렇게 90으로 입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도라는 것이 이렇게 여기가 30도라고 한다면 실제 그 위에를 잘라낸 이 부분을 잘라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30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각도 입력할 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현의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이 있으면 원에서 이 부분이 잘라져 가지고 이렇게 초록색 부분만 남은 요 길을 이제 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요 길이 요 파란색 부분 호를 이루고 있는 저 끝에서 끝에의 거리를 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의 치수를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현의 치수가 아닌 이제 호의 치수를 넣을 때는 요 기호를 사용해서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호의 길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호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거. 이 기호를 이제 아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보조선에 대해서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보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치수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저 빨간색 부분이 치수 보조선이죠. 치수 보조선을 입력을 할 때, 이걸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공간을 이렇게 띄워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치수 보조선의 간격을 어떤 식으로 넣는가 하면 요 위에 이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통 치수선 굵게 4배의 틈새를 두고 치수선을 약 2, 3mm 지나도록 이렇게 긋는다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삐져나와 있습니다. 치수 보조선이 치수선으로부터 좀 삐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삐져나와 그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도형이 있다고 하면 치수 보조선은 여기서부터 좀 떨어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튀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화살표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좀 튀어나와야 되고, 여기도 공간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이제 일반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치수를 넣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다 입력이 되게 돼요. 저희가 일일이 뭐 그때그때 컨트롤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알아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이제 적절한 크기로 내가 입력을 프로그램에 해주시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쭉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치수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각도가 좀 틀어져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테이퍼 축에 입력을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제품의 모양에 따라서 처음의 모양보다 좀 이렇게 달라졌을 때 이런 식으로 깎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린다고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잘리거나 이렇게 깎여졌을 때 이럴 때 이렇게 연결이 이제 요 선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교차를 시켜가지고, 물론 당연히 이렇게 요만큼을 좀 튀어나오게 해야죠. 튀어나오게 해서 거기까지의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뭉툭하게 깎여진 부분인데, 이를 이제 선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점을 잡아서 거기까지의 치수를 보통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각도를 이제 의미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굴곡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하고 각도가 입력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가능한 이 선들이 교차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뭐 교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가능한 피해 주시되 뭐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이 반복이 되게 되면 이제 실기 시험을 채점하는 분 입장에서 겹치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모르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감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이랑 뭐 교차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두 상황과 같이 치수선끼리 교차가 되기도 하죠. 네, 치수선의 이제 끝에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기계를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보통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보면 다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건 잘 못 보셨을 건데 흑점을 사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이게 하자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치수를 사용을 할 때 얘가 이제 화살표가 아니라 이렇게 흑점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보인다 그래서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살표의 크기와 형태가 가능한 동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구난방으로 돼 있게 되면은 좀 보기가 좋지가 않죠. 이것도 이제 사람이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채점을 할 때도 지저분하고 뭔가 통일성 없고 그런 게 감점 요인이 됩니다.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이제 그것 때문에 감점이 발생해서 혹여나 이제 불합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 부족하다면은 시험 시간이 이제 5시간 동안 보는 시험인데 실기 시험이 그래도 이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정 부족하다면 할 수 없는데 부족하지 않다면 마지막에 이제 요거를 이런 걸 깔끔하게 이렇게 혹시나 잘못 쓴 게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고 치수 모양도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해주시는 게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치수에 들어가는 이제 숫자인데요. 이제 숫자도 이제 문자라고 보면 되죠. 적당한 크기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치수에 이제 숫자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될 때 프로그램 상으로 이제 원의 치수를 입력을 할 때 자동적으로 파이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일부러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부러 수정을 해서 이제 보통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냐면 그냥 이렇게 5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표시가 안 될 때는 내가 이제 앞에다가 넣어주셔야지 안 넣어주시게 되고 이렇게 놓인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은 이게 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입력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입력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또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치수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이 기호를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럼 파이가 입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숫자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때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런 치수 이렇게 숫자 같은 걸 수정을 안 해주시게 되면은 나중에는 발견을 못해요.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때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나온 대로 또 정면도에 될 수 있는 대로 집중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표시 못하는 나머지 것들은 측면도나 평면도에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것을 표기를 하고 중복으로 기입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뭐 도면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중복 기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능한
이제 피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치수 숫자는 선에 겹쳐서 기입을 하면 안 됩니다. 선이 있는데 치수 숫자가 뭐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한다 그러면 선을 좀 중단해서 선이 이게 치수가 있는 곳에 선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렇게 선의 부분을 중단을 해서 수치를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이제 라운딩이나 못따기 하기 이전에 모양을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는 거 이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교점에서 치수 보조선을 끌어낸다. 이 위쪽에 이제 이렇게 둥글게 된 부분, 뭐 잘라진 부분 그런 경우에는 이걸 연결해서 여기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못 깎게 된 부분, 깎아진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서 치수 보조선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교점을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을 교차시키든지 교점에 점을 붙여서 표시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치수 숫자는 원칙적으로 선이 잘려진 곳이나 치수 선이 교차하는 곳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치수선은 동일선상에서 가지런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지런하게 이제 기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치수가 가지런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 공간도 가지런하게 떨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보기가 좋죠, 여기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름의 치수가 이렇게 중심선의 방향으로 여러 개가 나열될 때 되도록 같은 간격으로 입력해달라. 이런 게 이제 깔끔하게 보기 좋게 입력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글만 보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치수는 이제 기입을 할 때 이제 요거를 또 이제 마음대로 입력을 하면 안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방향이 숫자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쪽에서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수 입력을 하실 때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이 왼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수 숫자가 10을 의미하는데 이제 위쪽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옆으로 표시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10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치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치수를 입력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하나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이렇게 이쪽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돼 있고 방향이 두 방향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건 이제 각도 기입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각도 기입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각도가 약간씩 틀어지죠. 그리고 이제 방향이 요 방향이었다가
30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여긴 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좀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근데 또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